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살아 숨쉬는 숲과 맑은 하늘 아래 7명의 노인들이 오래된 차나무 그늘 아래 모여 이야기하곤 했다. 그들은 각각 100년을 넘게 살아온 이 마을의 건강한 주민들이었다. 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으며,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에 그들의 생활 방식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만 갔다. 이 노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김 할아버지는 늘 건강한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젊은이들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째,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란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나는 매일 해뜨기 30분 전에 일어나지. 그 시간에 일어나면 하루를 길게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햇빛과 함께 빠르게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데 몸에 좋은 기운이 가득해진단다. 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첫 아침은 늘 따뜻한 허브차로 시작한다고 했다. 너희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기엔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차가 좋단다. 특히 면역력에 좋은 생강차나 민들레 차가 몸에 노폐물 제거와 활력을 준단다. 평소에 그는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 벌꿀로 만든 음식을 계속 섭취해 왔다고 했다. 이어서 한 할머니, 이 청산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면역력 비법을 소개했다. 매일 명상을 한다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을 만들어주지. 명상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간 나무 향이 풍기는 정원에서 명상을 하며 심신의 조화를 이루어 왔노라 했다. 또 다른 노인이자 허재규 할아버지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이라며 자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밤이란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부분이 손상될 수 있지. 나는 늘 밤 10시에는 꼭 잠자리에 든단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란다. 꼭 말했다. 이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매일 마을 뒷산을 함께 산책하거나 가벼운 조깅을 즐겼다. 정재간 할아버지는 내 구식이긴 해도 육체적으로 활발해야 몸의 모든 세포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지. 나는 늘 길게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네. 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해뜨기 전 일어나 명상을 시작하기도 하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요리를 하며 몸을 움직이도록 자주 산책을 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해졌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100년을 살아온 노인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은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건강의 비결을 넘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 법을 깨닫게 했다. 오늘도 이 마을 사람들은 노인들의 삶의 지혜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살자는 것은 단순히 외쳐보는 구호로 그치기 쉽다. 하지만 여기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주인공은 평범한 회사원인 지훈 씨다.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 특유의 고질병인 어깨 결림과 만성 피로에 매번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뭔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 첫 단계는 매일 걷기였다. 지훈 씨가 선택한 가장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습관은 매일 아침 회사로 가기 전 30분 걷기였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다. 야근에 시달리고 난 후면 다시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기 싫어지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첫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머리는 한결 맑아졌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기분 또한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비 오는 날씨나 갑자기 잡힌 아침 회의 때문에 걷기 습관을 이어갈 수 없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지훈 씨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못 걸은 날의 걱정을 뒤로 하고 대신 점심시간 산책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퇴근 후 동네 공원을 거닐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습관을 유지하려던 그의 의지였다. 또한 걷기에 익숙해진 후 그는 자연스럽게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매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몸이 가벼워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아침 식사 챙기기였다. 그는 정크푸드 대신 간단한 샐러드나 오트밀 같은 건강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요리하기가 버거울 때는 전날 저녁, 주말에 미리 준비해두는 방식을 고안하였고, 이를 통해 아침을 거르지 않게 되었다. 지훈 씨의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자리 잡은 지 몇 개월이 지났을 즈음,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놀라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매일 걷기를 시작할 때의 무기력감은 사라졌고, 오히려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있다는 충만한 기분이 가득했다. 더 이상 어깨와 목의 통증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비록 지훈 씨의 건강 습관은 작은 행동에서 출발했지만 그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제는 주변 동료들까지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고 그를 본받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벼운 시작과 매일 조금씩의 실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습관을 만들기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을 찾는다는 것이다. 지훈 씨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며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처럼 남들이 보기에 사소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이어나가는 건강 습관은 마치 자신과의 약속과도 같다. 그리고 그 약속의 힘은 지훈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동력이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지만 매우 중요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이름은 인체였습니다. 인체 왕국에는 면역력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이 군대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들로부터 왕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모든 전투를 이겨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체 왕국은 여러 조력자들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런 조력자들 중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비타민과 영양소였습니다. 먼저 비타민 C의 어느 날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비타민 C는 인체 왕국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더 강력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비타민 C는 특히 감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인기를 끌었고 감귤류 과일, 딸기, 피망 같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인 림프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의 경찰인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인체 왕국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타민 D, 햇빛의 아이로 알려진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에 따라 비타민 D의 공급은 점차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체 왕국에서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식품, 예를 들면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등을 자주 식탁에 올려야 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 능력을 증진시켜 이들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연은 인체 왕국에 숨겨진 전사였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발전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웠습니다. 주로 고기, 굴, 콩류, 견과류에서 쉽게 발견되었으며 인체 왕국의 병기고에서는 중요한 조달 품목으로 두었습니다. 그가 없다면 면역 군대가 제대로 싸우기 어려워지고 상처가 빨리 낫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E는 주로 면역 세포의 막을 보호하여 내부의 해로운 유해 산소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물성 오일, 견과류, 씨앗류가 왕국에 공급되었으며 특히 신선한 푸른 잎 채소들이 그 공급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A 역시 인체 왕국에서의 중요한 동맹자였습니다. 면역 시스템 내 T세포와 자연살해 세포의 성장을 돕고 호흡기계와 소화기계의 점막을 보호하여 바이러스 가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타민 A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에 풍부했고 부족할 시에는 불청객들이 그 틈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마지막으로 조용히 인체 왕국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은 오메가-3 지방산도 있었습니다. 주로 연어,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들어있었고 왕국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체 왕국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 비타민과 영양소들의 도움을 받아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왕국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단지 왕국 내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개인이 늘어날수록 왕국 전체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몸 전체가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과 영양소들은 인체 왕국에서 핵심적인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왕국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어쩌면 인체 왕국은 무너지고 말았을지도 모르지요. 이 이야기는 인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협력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간대에 최고의 활력을 느끼지만 왜 저녁이 되면 우리는 모두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한 피로 누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채로운 요인들이 숨어 있다. 먼저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며 에너지를 소비한다. 아침에는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체는 점차 피로해진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뇌는 앞선 시간 동안의 생각과 결정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몸은 생체 시계에 따라 일정한 리듬을 갖추고 있다. 이 생체 시계는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 조절되며 주로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자연스레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을 준비하는 신호로 낮 동안 이어지던 활동의 불가피한 끝맺음을 뜻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녁에는 편안해져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녁은 감정적으로도 하루 중 쌓인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몰려들다 보면 자연히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피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력감이 단순히 피로에만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 사회적 비교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저녁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일환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무기력감은 매일 만나야 하는 상사가 싫다거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내일이 두려운 것처럼 특정한 원인에 의해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녁 무기력증을 경험한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탓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는 우리의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녁이 되어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우리의 몸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긴장의 끈을 풀고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라는 의도의 메시지일 것이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은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는 한층 더 활기찬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